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9번입니다. 우리 계약법에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 계약의 해제와 해제 효과에 대해서 중요한 지문들 같이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계약의 해제가 나왔는데요. 해제 물론 소급표가 있죠. 자, 첫 번째,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정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일단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채권자의 이행 최고가 본래 이행해야 될 채무액을 과다하게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최고의 터잡은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과다하게 초과했을 때는요. 그러한 최고의 터잡은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른바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정기 행위에서는요. 자, 매일 같은 날, 같은 급부로 하는 거죠. 정기 행위에서는 이행 지체가 있으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일곱 번째,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무슨 손해배상 같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그 사정이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사정이라면 사전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도 인정이 된다는 사실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아홉 번째,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 아마 꼭 알아두셔야겠죠. 예. 열 번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이건 유인설에 따른 결과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1번,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사자는 이익의 현존이나 선의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받은 급부의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이것을 이제 반환해야 되고요. 12번째,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됩니다. 이자를 더해야 되는데 이때 이자는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 이자가 아니라 부당 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때는 지연 이자가 아니라 부당 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이자를 더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예. 자, 13번째, 계약 해제 이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이익까지 상대방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14번째,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는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 가압류한 자는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 16번째,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임차권으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지위를 갖다가 당연 승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17번째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이 예외적으로 그에 가름하여 실내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고 원칙은 뭔가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이제 계약 해제 효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해제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사례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갑은 자신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 을의 부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주택의 인도와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후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했는데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러니까 선의죠.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대받아 입주 및 전입 신고를 마쳤을 때 이때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의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해제로 인해서 주택 소유권은 이미 갑에게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예. 2번 갑의 매매 대금 반환 의무와 을의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행 관계 있는 것과 상관없이 갑은 반환할 계약금과 중도금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해야 됩니다. 이때 이것은 지연이자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을은 갑에게 병으로부터 수령한 차임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을은 갑에게 병한테 수령한 참 당연히 반환해야 되고 네 번째, 병은 갑에게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까지 확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요 내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 병은 갑에게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 요걸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